오랜만에 홍준표 시장 사진이 나왔는데 뭐 시장은 홍 시장 얘기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메시지를 내는 게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일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3년만 하겠다. 그만큼 개헌, 시대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저희 유튜브 국회의사담의 손님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실제 모든 편집된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뉴스탑10에서 첫 번째로 짧게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87 체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너무너무 위대한 체제예요. 87년에 제가 중3, 중2였겠네요. 지금은 바꿀 때가 됐다고 봐요. 우리나라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걸 3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년에 못 할 거면 5년에도 못 합니다. 문제가 그거죠. 다들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나까지는 해먹고 나서, 나까지는 충분히 5년 해먹고 나서 다음부터 합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번에도 안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생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슷한데 선수 교체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잔인한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절실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풀 영상은 조만간 공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접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는데 송정훈 변호사님, 3년에 못하는 건 5년에도 못하고 이거 나까지만 5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개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켜서 대통령과 의회가 양쪽의 정통성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여소야대 하에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따로 자기들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충돌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예. 그런 점을 해소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300명이 임기를 단축해서 한꺼번에 같이 물러나거나 어느 게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개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게 정말 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한번 발의를 했었죠. 그러나 그때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희생정신이나 헌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헌안만 던져놓고 당시에 뭐 대연정을 했습니까? 거국내각을 했습니까? 누구도 그 개헌안에 따라와야 될 만한 이유와 동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됐든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2028년 총선 때까지만 대통령을 하기로 하고 그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는 걸로 해서 87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자.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저걸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동참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헌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대권 주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지 않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전 대표를 만날 오전에 이 시점 비슷한 즈음에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아니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 들여서 한 거 아니야. 어이없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했어요. 저는 두 분 말이 거의 사실은 비슷해요. 한 분은 이제 임기 단축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일치시키자는 거고 예. 한 분은 지방선거 때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듣기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5년을 다 하고 개헌하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 일을 늦추자는 거거든요. 예. 지방선거 때를 늦추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 간의 차이는 없고 오히려 이제 약간의 갈등 구도를 형성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 권한 분산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헌 불가론 또는 연기론과 관련돼서 선거 갈등 구도를 저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선거 공학상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당의 만약에 대선 잠룡들이라면 지금 국회의 권한을 어찌 약화시킬 것인가 또는 분사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들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권력구도 변경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낮추게 되면 국회는 어떻게 하죠? 지금도 국회가 그렇게 대통령 권한을 앞서느니 뭐 거의 같이 가는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런 권력구도의 완충작용 플러스
국회 권한 분산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짧게만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예. 그 개헌 구상을 상세하게 밝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상하 양원제로 가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상원을 도입해서 하원에서 한 번 하면 이제 상원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시키겠다라는 구상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었고 김진욱 대변인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김문수 25에서 23, 유승민 14, 14, 한동훈 8에서 9, 오세훈 7, 홍준표 소폭 올랐고 제가 직함은 뺐습니다만 뭐 약간의 등락폭들이 있는 게 뭔가 선거가 임박해서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기 직전까지 여당에서도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파, 탄핵에 반대하는 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안 12.3 바뀐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 된다.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라면 예. 당연히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그런 입장일 것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잘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예.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라는 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아마 운신하기가 한 평에 아니 조금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공간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 국면 여전히 뭐 플랜 A, 플랜 B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니라고 아무도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있겠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내부 분위기고 민주당은 빨리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뭐 만약에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